2025년 11월 2일 일요일 오후 저녁 6시 40분이고요. 서울 시간은 11월 3일 월요일 아침 8시 한 40분 됐겠네요. 오늘부로 1시간 다시 원위치가 돼서 미국 동부가 저녁 6시면은 서울은 다음날 아침 8시, 그러니까 14시간 한국이 빨라졌습니다. 어제까지는 13시간 빨랐고. 그러니까 서울하고 미국 동부하고 밤낮을 뒤집은 다음에 서울이 2시간 더 빠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지금 6시 44분이니까 저녁, 서울은 11월 3일 다음날 아침 8시 44분이다. 자, 이번 영상의 주 모티베이션은 요즘 뭐 금값 많이 올라가지고 2014년도 초부터 뭐 관심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왜 금값이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 그 원인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왜 장기 투자, 저는 영상의 대부분이 다 장기 투자, 특히 미국 주식 장기 투자해서 은퇴 준비, 노후 준비, 아니면 뭐 자식이나 손주한테 물려줄 수 있는 뭐 그런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 요 관점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장기 투자에는 커머더티, 그러니까 그 금, 은, 리튬 뭐 이런 우리 광물이죠. 뭐 그런 커머더티는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야. 장기 투자는 그냥 미국 주식으로만 해야 되는 거야. 미국 주식으로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요 포인트다. 그러면 너는 무슨 근거로 장기 투자에 금, 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왜 장기 투자는 미국 주식으로만 해야 된다는 거야? 그 근거를,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볼게요. 참고로 요 데이터들은 다 야후 파이낸스 다운받았고, 그래프는 파이썬으로 그렸어요. 이거는 200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 말 엊그제까지 장기 투자 성과, 21년 동안의 장기 투자 성과예요. CMI는 커민스라는 디젤 엔진, 인더스트리얼 섹터 회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젤 엔진 회사입니다. 커민스. TJX는 컨슈머, 그러니까 쇼핑,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뭐 집안에 여러 가지 쓰는 뭐 가구라든지 접시라든지 뭐 음식도 팔고 뭐 그런 거 파는 TJ Maxx라는 유명한 컨슈머 회사가 있는데, 그 티커가 TJX고, 코스트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죠. 코스트코. 그 코스트코 티커는 COST, 코스트고, 이게 코스트코. 캣은 캐터필러, 세계적인 디젤 회사, 디젤 엔진 회사고, 요게 올해 한 70% 올랐죠. 캐터필러. 제가 캐터필러 커민스 영상 여러 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얼마 전까지도. 캣, 요것도 유명한 게 중장비죠. 그 불도저, 뭐 엑스카베이터, 그 백호, 그러니까 그 굴삭기라 그러죠. 한국서 포크레인 그러는데, 포크레인은 이런 중장비, 특히 그 엑스카베이터 굴삭기 만드는 프랑스에 있는 회사 이름이 포크레인인데, 이게 어떻게 한국서 포크레인이 그 굴삭기가 돼버렸는데, 그거는 프랑스의 굴삭기 만드는 회사 이름이 포크레인이고, 백호라고도 하고 엑스카베이터라고도 하고 그러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캐터필러죠. 또 세계적인 디젤 엔진 회사고 캐터필러. DE, 이거 존 디어라고 농기구, 세계 최대 농기구 회사고, 존 디어가 또 그런 그 중장비도 만듭니다. 캐터필러하고 라이벌이죠. 경쟁 회사고, 존 디어 DE고, 티커가 MCD 맥도날드, 그리고 HD 홈디포, 미국에 있는 대형 철물점이죠. 그리고 스파이는 S&P 500을 따라가는 스테이트스트리트에서 관리하는 S&P 500 인덱스 ETF, 스파이, 유명한 ETF죠. 스파이. 요 라이벌 ETF가 뱅가드에서 관리하는 VOO. GLD는 스테이트스트리트에서 관리하는, 만들어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 골드 스팟 프라이스, 골드 현물가를 따라가는 시큐리티예요. GLD. 그래서 GLD가 이 골드 가격, 현물 가격, 스팟 프라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21년 동안에 GLD가 8.2배 올랐습니다. 최근에
특히 2024년 초부터 급속히 올랐는데 중국 공산당 애들이 미국 채권 트레저리 US 트레저리 안 사고 골드 사서 그런 거예요. 얘들이 조 바이든 말년에 2023년 2024년 초 지들이 이제 뭐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민 거죠. 브릭스 통화를 만들자 하면서 지들 꼴에 중국 원화 위안화를 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하드 커런시를 만들겠다. 대단한 그 좋게 말해서 상상력이고, 이 세상 천지 모르는 온갖 삼류들이 중국 공산당 수뇌부에 시진핑이부터 세상 물정 모르는 것들이 그 윗대가리에 다 앉아 있으니까 이런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그 브릭스끼리 뭐 지네들 통화로 서로 이제 교역하면서 달러 안 쓰고 해보겠다 해서, 그러면 위안화, 중국의 위안화는 뭐 컬레터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위안화로 결제를 해주는 조건으로 어떻게 달러 대비 위안화가 더 안전하다고 믿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이만큼 골드를 많이, 금을 많이 사놓고 재놓고 있을 테니까 금을 컬레터럴로 해서, 그러니까 금을 그러니까 우리 담보로 해서 우리 위안화를 좀 믿어줘. 그 목적으로 금을 사들인 거죠. 완전히 무슨 진짜 삼류 국민학생 수준의 삼류 저질 망상의 발로가 이 중국 공산당의 금 사재기입니다. 그래서 금이 많이 오른 거예요. 2023년도 말 2024년 초부터 급속히 오른 겁니다. 금이 얼마나 급하게 올랐는지 금값이 이따가 그래프만 따로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같은 21년 기간 동안에 CMA 커민스 36배 올라서 만원이면서 SPY S&P 500 지수가 8.6배 오를 때 금이 작년부터 엄청나게 급히 올랐지만 8.2배 올랐다. 여러분 같으면 금 살래요? 아니면은 이런 주식 살래요? 커민스나 TGMX나 코스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양재동에 코스코 많이 가는데, 여러분 같으면 코스코 주식 사겠습니까? 금 사겠습니까? 21년 동안의 성과야. 금이 최근에 작년부터 급하게 올랐는데 한 4배 갑자기 올랐나? 그게 앞으로 지속될 것이냐? 지속 당연히 못합니다. 왜 지속을 못하냐?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자, 요 그래프만 봐도 장기 투자는 금 같은 걸로 하면 안 되겠다. 감이 오죠? 참고로 회생 막대는 미국 리세션이에요. 2008년도부터 200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의 미국 리세션.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 크라이시스라고 있었죠. 2008, 9년에.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가 그때 파산했고 2008년 9월 15일 날. 전 세계 금융 시스템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때 미국 페드, 중앙은행 페드가 전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했어요. 지구를 구한 독수리 오영재 역할을 한 거예요. 미국 트레저리 연방정부 재무부하고 특히 페드가. 자, 그러면은 금하고만 비교해 볼까? 2004년 11월 9일 11월 19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SPY는 S&P 500 지수를 따라가는 스테이 스트리트라는 미국에서 한 두세 번째 사이즈가 큰 자산관리 회사 스테이 스트리트에서 운영하는 ETF SPY. 파란색 GLD는 같은 스테이 스트리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값을 트래킹하는 주식이죠. 시큐리티. 얘가 8.2배 올랐는데 봐요. 2024년도 그 전후로 해가지고 엄청 급하게 금이 막 엄청 급하게 올라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12년도 피크 때 여러분이 금을 샀다. 그러면은 요 원금 회복할 때까지 거의 10년, 최소 8년에서 10년 기다렸었어야 돼요. 금이 계속 내려갔어. 요때도 중국이 요때 오바마 일기 때였는데 중국 공산당이 오바마를 완전히 애송이로 봤죠. 왜냐면 오바마 걔가 빨간물 드러내기 때문에 걔가 말이 좋아 미국 대통령이지, 걔는 중국 공산당 체제를 굉장히 경외하면서 대통령 짓을 했어요. 미국을 중국 공산당처럼 그런 사회주의, 좋게 말해 사회주의 사회고 공산주의 사회를 끌고 가려고 8년간 발악을 했습니다. 오바마가.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때도 중국이 오바마를 길들인다는 차원에서 대놓고 우습게 맞고 오바마를 지가 또 우습게 행동을 했어 걔가. 왜냐면 지가 머리가 빨간물 들었기 때문에 마리주아 미국 대통령인지 걔는 중국이 자기한테 빅브러더였다고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빠진 놈이니까 오바마가. 그래서 그때 중국 공산당 애들이 미국 오바마 우습게 보고 길들이려고 채권을 안 사고 금을 또 많이 샀어요. 그래서 많이 금값이 오른 거야.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지. 금을 계속 사고 하니까 자기들이 미국 달러를 사서 그걸로 채권을 사야지만 자기들이 수출 경쟁력이 생기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지들이 포기하고서 다시 채권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냥 금값 폭락했잖아. 그래서 금값이 회복하는데 8년 걸렸어. 8년, 9년 걸린 거예요. 요 피크 2011년도 말 피크에서 2021년도 그때 2020년도 그 하반기 피크 때까지 거의 9년 10년 걸렸다고. 또 다시 내려갔다고 이렇게. 왜냐면 요때 이제 금리도 제로 금리 유지하고 그리고 또 이제 페드가 이제 QE를 또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 이후에. 그래가지고 만약에 2012년 이때 금을 샀다. 아니면 2020년, 2021년에 금값 좀 셌을 때 샀다. 그러면 그거 원금 회복하는데도 한 3년, 4년 걸린 겁니다. 최근에 2024년도 초부터 금값이 급히 오른 거는 요 시진핑하고 중국 공산당 거기 수뇌부 애들이 또 조 바이든 길들인답시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 나름대로 한 방 매기겠다고 트레저리를 팔고 금을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다 금값이 그러다 급속히 오른 겁니다. 그러지 않았었으면은 금값은 이렇게 오르질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급속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부터 2025년까지 금값이 겨우 8.2배 오른 거야. 하지만 커민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머신러닝 AI 회사도 아니고 디젤 엔진 회사고, 물론 뭐 세계적인 디젤 엔진 회사고 독과점 체제의 회사죠. 뭐 TJMX, 여자들이 좋아하는 뭐 접시, 뭐 호크, 숟갈, 젓갈 뭐 이런 거 파는데 TJMX 이것도 31배 올랐단 말이지. 컨슈머 회사예요. 코스코도 29배 오르고 반올림에서. 금 겨우 8배 오른 거야. S&P 500 지수가 8.6배 오를 때 스파이가. 자, 그럼 실버랑 같이 볼까? 실버 2006년도 5월부터 제가 여기서 IAU 하고 SLV를 추가했어요. SLV는 블랙록 아이쉐어 시리즈예요.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은의 실버의 스팟 프라이스 현물 가격을 트래킹하는 그런 뭐 시큐리티인데 우리 뭐 ETF라고 봅시다. 그냥 관리비가 0.5%야. 관리비도 비싸. VO 뱅가드의 S&P 500 지수 따라가는 ETF가 0.03%고 1년 관리비가. 찰스 슈왑 어카운트가 있는 사람은 찰스 슈왑 자기들이 또 만든 S&P 500 지수 따라가는 ETF 있어요. 그거 아마 0%인가 그래. 관리비가 무료라고. 근데 아이쉐어 블랙록의 아이쉐어 시리즈가 좀 관리비가 비싼 편인데 다른 경쟁 회사들에 비해서 아이쉐어 은을 트래킹하는 ETF가 SLV 관리비가 1년에 0.5%. 그러니까 GLD의 라이벌 중에 하나가 또 블랙록에서 만든 IAU예요. 얘는 관리비가 0.25%. 그리고 GLD는 스테이 스트리트 스파이더 시리즈인데 얘도 금의 그 스팟 프라이스 현물 가격을 트래킹하는 그런 ETF다. 그러면은 얘는 어때냐? 얘는 스테이 스트리트 블랙록보다는 싼 편이지만 요건 또 관리비가 좀 세. 0.4%. 그럼 관리비 0.5%든 0.4%든 0.25%는 매년 뜯겨가면서 만약에 금, 은 투자를 했다. 2006년도 5월부터 엊그제 2025년 10월 만약 엊그제까지 약 19년 6개월 동안에 은값 3배 올랐습니다. 금값 5.6배 올라서 IAU 얘는 블랙록에서 만든 거 얘는 5.8배 올랐어. 그러니까 IAU나 GLD나 거의 비슷하게 가죠. 자, 그럼 S&P 500 지수는 7.5배 올랐어. TJMX 역시 30배 올랐다. 커민스 25배, 코스코 25배, 홈디포 15배, 맥도날드도 15배요. MCD 맥다늘 그리고 존디어 15배. 그 19년 6개월 동안 금 겨우 5.6배 오른 거야.
IAU는 그리고 GLD는 5.65배 올랐고 은은 3.17배. 그러면 은 얘들만 좀 자세히 금만 자세하게 봅시다. 2006년도 5월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같은 기간이에요. 좀 전에 이 그림하고 같은 기간이야. 자, IAU는 작년부터 급속히 올라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자, GLD나 IAU는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왜냐면은 금의 그 스팟프라이 현물 가격을 트래킹하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금은 2011년도에 그때 고점에 샀으면은 회복하는데 거의 9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2006년 5월에 저점의 시작점이 2006년 5월에 요때 샀다고 해도 현재까지 5.78배, 5.65배, 그러니까 6배가 안 올랐단 말이지. S&P 500 지수 따라가는 스파이도 7.5배 올랐고, 그냥 쇼핑 센터에 있는 TJMX 30배가 올랐고, 맥도날드도 15배가 올랐다 이거지. 코스코 25배가 오르고. 하지만 얘들은 은은 3배 올랐어. 금은 잘해야 6배 안 됐다. 그리고 은도 마찬가지. 은도 2011년 초 정도에 피크 치고 요거 회복하는데 지금까지 올해 겨우 회복한 거예요. 은값은 쭉 내려가잖아. 금이랑 같이 쭉쭉 내려가잖아. 은을 만약에 2011년도 그때 비싸게 샀으면은 이거 회복하는데 지금 14년 걸렸어요. 은 14년 기다려가지고 겨우 온 거야. 그것도 금값이 막 올라가니까 은도 따라 올라간 거야. 금은 왜 올라갔어?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공산당의 그 머리 텅텅 빈 애들 내부 투쟁해가지고 자기들 내부적으로 인파이팅, 권력 투쟁하고 인파이팅 해가지고 권력 잡은 애들이 지들이 무슨 대단한 세계 패권 국가인 줄 알고 꿀값을 따기 시작한 거예요. 시진핑이가 병신이. 그러면서 지들도 이제 뭐 달러를 대체하는 무슨 위안화를 통해서 달러를 대체하고 자기들이 세계 패권을 주겠다고 완전히 되지도 않는 이상한 망상에 빠져가지고 금을 사기 시작한 거야. 위안화를 달러의 대체 커런시를 만들겠다고. 그거 100% 실패하고 있고 크게 실패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미국한테 지금 바싹 엎드려가지고 사실상 미국이 거의 반 조져놓고 있는데 특히 관세 전쟁 해가면서 물론 한국에 있는 그 중국 공산당 돈 받아 처먹은 제도권 언론들 조중동 한겨레 말할 것도 없고 YTN 뭐 연합뉴스 이런 SBS의 이런 저질 제도권 언론들 완전히 중국 거의 뭐 중국 공산당 기관 그 나팔수들이죠. 걔네들이 무슨 뭐 트럼프 타코, 트럼프 치킨 아웃, 뭐 미국이 결국 꼬리를 내렸다, 뭐 중국이 승리했다 무슨 이상한 개소리를 쏟아내니까 참 안타까운 게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50대, 뭐 60, 70대야 뭐 그렇다고 저 사회생활 본격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한참 사회생활 중추에서 활동하면 50대 애들이 다 개돼지가 돼가지고 무슨 중국이 무슨 크게 무슨 관세전쟁을 리드하고 있는 것처럼 대단한 집단 착각에 빠져 있는데 자 여하튼간에 중국이 언젠가 결국 미국한테 굴복하고 우리는 패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언약을 주고 있어요. 다 말장난인데 원래 공산당 애들이 협상 전략 전술이 뒤통수 까고 거짓말하는 거니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또 강자 앞에서 약한 척하면서 뒤통수 까고 이게 공산당의 전형적인 공산당 수법이죠. 걔들이 그래서 미국한테는 우린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10년 전에 했었어. 시진핑이가 트럼프한테 10년 전이 아니라 트럼프 일기 때 2017년 18년도에 그때 관세전쟁도 트럼프가 중국 막 패고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 또 중국이 또 그러고 있죠. 그러면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너네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줘.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행동으로 보여줘. 그래서 중국 공산당 애들이 금 사는 거를 양을 줄여 나가면서 그 돈으로 미국 트레저리를 사게 되는 시점이 언젠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금은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 하락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 요때 피크 치고 금은 거의 한 6, 7년 내리 하락하다가 전고점 회복하는데 거의 9년 걸린 것처럼 은은 전고점 회복하는데 13년, 14년 걸렸어요. 요런 꼴 날 수도 있다.
이미 사례가 2011년도에 있었잖아. 그때도 까불다가 오바마 때. 나중에 자기들도 이제 더 이상 금 은만 사가지고서는 안 돼. 왜냐면은 자기들 미국에 수출하고 먹고 살려면은 팔아먹으려면은 위안화 절하를 절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달러를 안 사니까 위안화가 세죠.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은 자기들이 금 사고 이자를 하다가 스스로 포기하고서 금 사는 거 줄이고 달러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채권을 사기 위해서 트레저리 미국 연방 국채 사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자기네 그 달러가 강해짐으로써 상대적으로 위안화가 약해져서 수출 경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똑같은 병신짓 한 거예요, 중국이. 그래가지고 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한 가지가 여러분이 장기 투자, 제가 말한 장기 투자라는 거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장기 투자해서 은퇴 준비, 노후 준비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죽고 나면은 자식이나 손주한테 물려줄 만한 그런 포트폴리오를 미리 딱 기획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나간다. 그게 장기 투자의, 제가 말한 장기 투자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로 자산을 불리려면은 미국 주식으로만 해라. 커머디티 같은 거 하지 말라. 그 바보들이 하는 짓이다, 바보들이. 뭐 1, 2년 해가지고 잠시 재미 볼 수는 있겠죠. 반짝해서. 근데 그게 5년, 6년 지속, 10년, 20년 지속될 수 있냐? 욕골 난다, 욕골. 2011년도 피크 치고, 은 같은 경우는 14년, 전고점 회복하는 14년 걸리고 금도 9년 걸렸다. 또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또 한 4년 걸린 거예요. 요 고점 회복하는 4년 걸린 거야, 금도. 요지거리 당할 수 있다. 갑자기 금이 작년 초부터 막 급하게 오른 거에, 혹해가지고 이게 계속 갈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포인트고. 또 두 번째. 그러면 금값이 언제 폭락하기 시작할 거냐? 그 얼마나 오래 폭락을 할 거냐? 얼마나 하강 다운 트렌드를 오래 지속할 거냐? 뭐 과거 사례들 보면은 최소 7, 8년, 10년 갈 수 있다. 은 같은 경우는 뭐 전고점 회복하는 14년 걸렸고 금도 9년 걸렸고 요것도 한 4년 걸렸다. 요 고점 회복하는데도 거의 한 4년 걸렸잖아요. 금. 그래서 금이 언제 폭락일지 점진적인 하락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언제 내리꽂는 그 다운 트렌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제가 피크냐. 아무도 모르죠. 근데 중국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겠죠. 아, 이제 우리 미국 연방 정부 국채 이제 좀 살 겁니다. 이런 그런 그 선언을 언젠가 하겠죠. 그건 완전히 미국한테 완전히 꼬리 내리고 우리가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말로 약속한 거를 행동으로 옮기는 차원에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금이 다운 트렌드가 상당히 오래 갈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커머더티, 금, 은, 뭐 리튬도 마찬가지고 뭐 히토류 마찬가지고 히토류는 뭐 한 내후년 정도 되면 똥값 될 수 있어요. 똥값. 커머더티로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꼭 미국 주식으로만 해야 하는 거다. 이게 이번 영상의 주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었고 좀 재미가 있었으면은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감사합니다.